가리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삼절입니다. 네. 네. 우리가 역시 미국 관세한다니까 주로 우리가 얻어맞네요. 네. 그렇죠.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예. 일단 관세 하루 앞둔 상태잖아요. 내일 넘어가면 이제 불확실성이 좀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네. 이번 한 주는 그래도 정치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날도 뭐 다른 나라 이 아시아권 수출 많이 하는 국가들이 우리는 괜찮은데 좀 애매하네 이랬는데 조금 여지 없네요 오늘. 네, 조금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그 뉴욕 타임스에서는 한 25%가 아니라 20%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시작을 하면은 뭐 생각보다는 덜하네 이럴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20% 내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크죠. 예. 그렇게 어떻게 아니 20% 남는 장사가 거의 없는데 한창 때 반도체 빼고는 20% 남는 장사 하나도 없는데 20%를 더하면 깎아줄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러면은 못 깎아주면 미국은 또 어떻게 될지 그것도 되게 궁금한 대목입니다. 네. 네. 오늘 코스피는 0.6% 하락, 코스닥은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왔다 갔다 요즘 변동성이 진짜 큰 것 같아요. 네. 네, 그저께는 급락했다가 어저께 급등했다가 오늘은 또 소폭 좀 떨어졌다가. 코스피는 이제 덕분에 이래가지고 2분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연초 대비 100포인트밖에 안 올랐어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주식 시장이 워낙 안 올라서 투자하기 좋은 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는 우리 나침판님과 함께 한번 설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올 한 해 좋은 실적 성과가 있어야 될 텐데요. 네. 네, 오늘 외국인이 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1조 원 날렸어요. 네네네. 네,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하이닉스 1,200억 팔았고요. 현대차 500억, 삼성 SDI, 네. 포스코 홀딩스, 셀트리온, 삼성전자 300억씩 다 매도를 했습니다. 네, 외국인이 진짜 수급을 주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국내 수급은 완전히 비어 있어요 지금. 네. 오늘 업종별로는 증권 업종이 제일 많이 상승을 했는데 뭐 교보, 미래, NH, 삼성 이런데 1% 정도씩 상승을 했고 음식료 담배 섹터에서 SBC 3립이 10% 올랐습니다. 네. 뭐 프로야구 구단의 특징을 살려서 빵으로 만든 크보빵이라는 게 인기래요. 네, 이게 이렇게 10%나 올릴 일인가 싶긴 한데. 아니, 우리나라는 얘네들은 저기 무슨 카드잖아. 스포츠 카드를 하자. 미국 같은 애들은. 네. 우리는 빵 카드를 하네. 아주. 네. 네. 그리고 뭐 해태제과 식품, 빙그레 이런데 5% 4%씩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금속 섹터가 제일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고려와연, 풍산이 한 4%씩 하락을 했고요. 나머지는 뭐 TCC 스틸, 삼화알미늄 이런 뭐 2차전지주들 영향을 좀 끼쳤습니다. 네네. 방산도 오늘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화학 섹터 마찬가지 2차전지 관련주 때문에 오늘 많이 떨어졌고요. APR, 제이준 코스메틱 이런 데는 9% 6%씩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여기도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죠. 네, 수출 많이 하죠. 네. 네. 수출을 화장품 뭐 많이 하는데 화장품을 이렇게 조정을 받는데 네. 또 라면 쪽은 잘 조정을 안 받아요. 라면도 굉장히 좀 미국 수출로 테마로 많이 떴잖아요. 이쪽은 상당히 좀 견고합니다. 네. 그리고 제약 섹터도 오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오늘 코스닥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2차전지와 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네. 2차전지에서는 그저께 또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다라는 코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IM증권에서 에코프로비엠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네. 26년 기준 PER이 67배 수준이다. 상당히 높죠. 25년 양극재 출하량은 Q는 전년 대비 35% 늘어날 걸로 기대는 네, 되지만 늘어나겠죠. 양극재 판가는 메탈가 안정세를 가정하더라도 10에서 15% 떨어질 걸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 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영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년 영업이익은 950억 정도 추정을 해서 컨센이 지금 800억 형성돼 있거든요. 컨센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를 하고 있지만 시총은 9조 원 막 이렇게 굉장히 크니까 굉장히 시총 밸류 부담은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25년 기준으로 하면 뭐 100배가 넘을 텐데 그럼 뭐 테슬라보다 높은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2의 카카오가 된 거죠. 2차 전지가. 오늘도 제가 그 JTBC 방송 잠깐 나갔는데 방송하기 전에 저는 뭐 원래 이렇게 떨어진 주식을 오래도록 들고 있어야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수익이 안 나요. 그래서 뭐 단타에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작가님이 저 카카오 장기로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런데 60% 손실인데 어떻게 하나요? 할 말이 없더라고. 이게 개인들의 장타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최고점에 물려가지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장타자는 개념하고 틀린 거죠. 우리 바닥에 깔려 있는 거 잡아가지고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 계속 물타기 해서 견디면 때가 오면 이제 올라오면 그때 이제 수익 난다 이 개념인데 고점에 잡아서 장타?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뭐 장기 투자하는 게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장기 투자죠. 예, 그렇죠. 네. 위에서 인기 있을 때 그냥 더 올릴 것 같아서 샀다가 네. 물려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거랑 네. 시장에서 주목을 안 받고 있을 때 내가 딱 남들이 안 보는 투자 포인트를 딱 갖고 있어서 그게 네. 실현될 때까지 지금 장기 투자로 계속 갖고 있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긴 하죠. 네. 참. 그래서 장기 투자 무조건 하라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좀 깨달음을 얻고 왔어.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네. 아무거나 사서 오래 들고 있다고 무조건 수익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인 거잖아. 계속 골짜기로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바이오에서도 오늘 투심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ABL 바이오가 담도암 신약 그 1차 지표가 충족됐다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요. 네네. ABL 바이오 건 아니고 ABL 바이오가 미국 회사에 기술 이전했던 치료제입니다. 네네. 네, 컴퍼스 테라피틱스라는 곳에 기술 이전했었는데 이 담도암 치료제가 2차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좋은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예. 치료 반응을 보인 비율인 객관적 반응률은 대조군 대비 3배 이상 개선시켰고요. 예. 이를 바탕으로 2분기 중에 FDA 조기 미팅을 추진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알테오젠 그 머크도 마찬가지로 임상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발표했죠. 좋은 데이터죠.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 절반. 네, 하지만 떨어졌습니다 주가는. 네. 그래서 ABL 바이오도 오늘 10%나 크게 하락을 했어요. 거의 세론. 네. 그렇죠. K세론을 맞았습니다. 네. 네, 투심이 좋을 때는 막 조금만 터치해줘도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투심이 안 좋을 때는 모든 게 세론으로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특별히 더 분위기가 더 그런 게 이제 외국인 영향력이 더 크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들은 지금 천하 단타 대회가 개최됐더라고요. 어제부로. 그래요? 소위 말하는 테마주 있잖아요. 대선 테마. 그렇죠. 와, 난 상한가가 왜 이렇게 많아? 봤더니 아무 이유도 없이 대선 테마구나. 이번 한 주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와, 우리 증시각도기도 주소를 어디 좀 딴 데로 바꾸면 뭔가 이렇게 엮여서 올라가려나? 그리고 뭐 상장을 시키면 뭐 엮일 수는 있겠지만 아니 우리도 대선 테마 우리 광화문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 대선 테마 유튜버인데 광화문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네, 근데 비상장은 이제 아무도 안 쳐줍니다. 근거군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자동차 업종에 대한 우려가 좀 된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IM증권에서 현대차를 목표가 28만 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네. 4월 3일부터 미국 수출 물량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가 예정되어 있는데 소비자한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면 최대 4조 원까지 부담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걸 차량 가격 인상을 통해서 전가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 점유율 2위인 도요타가 당분간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근데 진짜로 도요타가 관세를 맞더라도 가격 인상을 안 하면 현대차도 진짜 제대로 인상을 하긴 힘들 거잖아요. 경쟁사가 막강한 경쟁사가 버티고 있으면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걸 전가지 못하면 그대로 비용을 또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형성되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관세 부과 이후부터 자동차의 가격 경쟁이 좀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초 회사 측이 제시했던 25년 영업이익률 가이던스가 7에서 8%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관세가 감안되지 않은 수치거든요. 실제로는 7%가 안 나올 걸로 한 6.8%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현대차증권에서 기존에 추정했던 추정치가 하반기 관세율 10%를 가정하고 했었대요. 근데 요즘에 뉴스프로 보면은 25% 매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25% 관세율을 변경해서 25년, 26년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5년도에 12조 3천억 원 추정했는데 컨센서스가 14조 5천억입니다. 네, 한 2조 원 낮죠. 네, 게다가 25년, 26년, 27년은 다 영업이익 12조 원대로 플랫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향후 3년 동안 이익 성장이 안 나올 거다라는 컨센이 강하게 형성이 돼 있어서 게다가 이제 추정치도 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뭐 수출 잘하고 경쟁력 좋고 한데 이게 시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일본 차보다 가격 그렇게 낮게 안 받아도 되지 않나 이제. 옛날에 한때 일본 차가 한국에도 많았잖아요. 네. 요즘 많이 없잖아요. 이게 일단 너무 못생겼어 일본 차들이. 디자인이 완전 갈라파고스에서 만들어가지고 얘들이 어떻게 방법이 없어. 오타쿠들이 만든 정말 신비로운
좀 신비하잖아요. 만들면 와, 우주선 같다. 그런데 금방 또 질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나아서 조금 비싸게 받아도 되지 않나? 일본 차보다 이제는. 그렇죠. 뭐 제네시스 GV80 뭐 이런 건 디자인차 멋있잖아요. 네, 네. 뭐 G80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도 이제 비싸게 받죠. 네. 너무 비싸죠, 근데. 네. 네, 그리고 기아도 뭐 마찬가지겠죠. 현대차 추정치 하향한 이유가 관세 때문인데 기아도 마찬가지 영향입니다. 그래서 네. 영업이익 25년도 10조 7천억 원 추정을 했고요. 컨센서스는 12조 8천억이니까 여기도 컨센 대비 한 2조 원 낮게 추정을 했고 향후 3년간 계속 11조 내외로 이익은 플랫할 것으로 보고 있고 목표가도 13만 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네. 네, 여전히 근데 PER은 굉장히 낮아요. 현대차는 12개월 포워드 PER이 5배, 기아는 4.4배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네, 계속 저평가 지속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12개월 포워드 PER이 21.7배예요. 굉장히 낮아 보이지 않나요? 20배, 제가 계산한 거는 24배 내외에서 26배 내외 어디 사이입니다. 네, 제가 계산한 포워드 지난 분기 실적 합산 포워드, 그러니까 완벽한 포워드 말고 지난 분기 바로 직전 0.87센트인가 했던 그거 포함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4배 이쯤 됩니다. 네. 뭐 트레일링으로 계산을 했는가 본데. 아니 트레일링 아니고 저는 하나만 트레일링이고 3분기는 포워드로 땡겼어요. 네, 이거는 완전 4분기 전부 포워드로 땡기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거는 12개월 포워드 PER이고 네네네. 그걸 그냥 한 분기 땡겨가지고 계산을 하셨다. 네. 그러니까 12개월 포워드로 쳤으면은 21일까지 나오면은 아마 4.7달러 좀 보는 것 같네. 아니, 뭐 어쨌든 다 거기서 네. 거기입니다. 네, 여기도 22배 정도. 그리고 네. 뭐 한 분기도 이렇게 낮게 하면은 조금 더 높게 나오겠죠. 그래서 네. 뭐 어쨌든 이 정도면 밴드 중하단 정도다. 네. 네, 저도 오늘 아침에 드디어 이거 안 비싸다. 드디어 내가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이게 안 비싼 가격이 오는구나. 웬일이냐. 엔비디아를 지금 PER 20배 내외에서 살 수 있는 네. 기회가 온 것 같은데 딥시크 R1이 출시한 이후에 빅테크의 캐펙스 둔화 우려가 많이 있었죠. 그렇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빅테크들의 25년도 캐펙스 컨센서스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컨센서스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3,700억 달러가 컨센이 형성돼 있는데 네. 이 컨센이 1월 말 대비해서 한 2달 만에 18% 이상 상향된 수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딥시크 발표 이후에도 계속 캐펙스 컨센서스는 상향이 많이 됐습니다. 18% 상향됐으면 엄청 많이 상향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픈 AI는 요즘에 난리 났습니다. 뭐 어디 그 지랄인가? 뭐지? 지랄이 아니고 지불이요. 지불이 지랄이 아니고 요즘 자꾸 입에 이상하게 붙어가지고. 네, 그 이미지 업데이트된 첫날 제가 이제 프사를 그 지브리는 아닌데 네. 그 만화 캐릭터로 이제 변환한 네. 그 보여주셨죠? 애기 걸로 했었어요. 네. 네. 우리 4명 가지고도 하고. 그거 네. 가지고도 하고. 네. 근데 이제 그거 지브리로 배경화면 하고 있으면은 옛날 사람 취급을 받는데요. 네. 근데 지금 지브리 때문에 폭파했다 그러던데. 폭파했죠. GPU 터졌다. 네. 이 지브리 때문에 난리 났다. 근데 며칠 안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이 지브리가 지겨워 죽겠나 봐요. 지브리니까. 이미 질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써가지고. 나는 그 대화방 중에 있잖아. 가끔씩 하는 뭐 친목 대화방 있잖아. 거기에 그게 막 올라오는 거야. GPU 터질만 하구나. 이 사람들이 지금 왜 뚱딴지 같이 이런 짓을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를 올리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이걸 되게 좋아했나 보다. 이 지브리 스타일을. 신기하네. 네. 뭐 저도 이렇게까지 이게 인기가 많아질지 몰랐는데 데이터로 보면 확실히 큽니다. 네. 오픈 AI의 활성 사용자 수가 24년도 12월에 3억 명이었는데 네. 올해 2월 달에 4억 명이 됐고요. 3월 말 기준으로 5억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예, 최근에 이미지 기능 업데이트한 이후에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요. 네. 뭐 GPU가 녹고 있다 이런 언급도 세말트머니 했잖아요. 네. 뭐 GPU가 뭐 10만 개 더 이제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향후에 이런 AI 수요가 많이 더 급증할수록 GPU 수요는 앞으로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중국 쪽에 H20 이거 5월부터 수출 막히니까 네. 지금 미친 듯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요. 네. 하지만 엔비디아 주가는 쉽게 반등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완전 한국 밸류에이션 주식으로 바뀌었어요. 성장주가 아니고 밸류에이션 주식으로 이제 드디어 들어왔어. 난 사실은 이게 뭐 30배에서 이제 40배요 이러면서 뭐 운이 나쁘면 한 25배도 떨어지겠죠 했는데 거기 온 거야. 나도 오늘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해보니까 그렇게까지 떨어져서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밸류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미국 평균 PR이에요. 그렇죠. 예. 비싼 주식이 아닌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예, 이제. 비싼 주식이 아니에요. 와 예전에 80배 하는 주식인데. 네. 예. 근데 꼭 PER 막 50배 때는 사고 싶어서 안 다리고 줄 서 있는데 꼭 PER 지금 박앤 세일할 때는 또 아무도 안 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지부터 요 가격이면 뭐 크게 최소한 1, 2년, 3, 4년은 후를 내가 모르겠으니까 한 1, 2년 다칠 거 없어 보이는데 1, 2년 동안에는 크게. 네. 한번 보시죠. 물론 뭐 모르지 그 20배까지 떨어질 수 있지. 근데 그 정도면 진짜 괜찮을 것 같기는 해. 예, 만약에 거기까지 떨어진다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한미반도체가 대표적인 AI 밸류 체인인데 TC본도 가격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네. 4월 1일부터 25%나 장비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네. 고객사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 TC본도 가격은 처음 인상을 하는 거고요. 네. 인상해도 한미반도체 TC본도가 한화 세미텍 TC본도보다 가격이 더 낮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 이거는 세미텍 올려야죠. 아니 예. 해민 세미텍 덕분에 올린 거 아니야? 뭐야? 쟤들이 우리보다 더 비싸게 한다고? 그래 그럼 우리도 올려받을게. 네, 뭐 기술력이 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네. 뭐 안 올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최근에 근데 투심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 하나 세미텍이 경쟁력이 많이 한미반도체보다는 뒤처질 거다 이런 예측이 좀 있었는데 네. 420억 규모로 계약 공시 내면서 이제 벤더로 진입을 했다 보니까 네. 최근에 이제 뭐 마이크론 쪽으로 굉장히 많이 좀 팔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뭐 매출 비중 90%까지 1분기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마이크론 쪽으로 매출 늘어나는 것보다 하닉스 쪽에서 매출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시장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52주 신고가입니다. 신저가입니다. 저가, 네. 네, 한미반도체가 오늘 또 3.8% 정도 하락을 해서 6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얘도 이제 슬슬 밸류로 아직 밸류까지는 아닌데 밸류 매력이 생기는 주식으로 슬슬 진입하기 시작하네요. 한미반도체가. 네. 그동안에 저희는 항상 좋긴 좋은데 다 좋긴 좋은데 비싸다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정말 비쌌는데 이제 뭐 네. 영업이익의 한 15배 내외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제는 EPS 올해 한 100% 늘어나려나? 100%? 올해요? 올해 늘어나려나? 100% 근데 이제 네. 전년 대비 늘어나는 것보다도 네.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숫자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1분기 가이던스가 그거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를 좀 제공을 했기 때문에 네. 참 실망으로 좀 반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20 올해 원래 연말 기준으로 지금 EPS가 한 4,000원 가까이 되네요. 근데 지금 67,000원이니까 그러네. 17배쯤 되는 거네. 그러면 20배가 안 되네. 20배는 안 돼요. 20배 예. 안 되네. 그러면은 이제 약간 들어왔네. 예. 근데 이게 대장주가 장비 쪽 대장주잖아요. 그렇죠. 예, 장비 쪽 대장주 멀티플 디레이팅이 나타나는 게 다른 쪽들도 AI 쪽 밸류체인이면 20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서 네. 12배면 충분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바뀌면 이 하나가 네. 이 밸류체인 쪽 투심을 다 망가뜨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우려가 좀 많이 커지고 이 있습니다. 멀티플이라는 게 워낙 고무줄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사람 마음에 따라서 완전히 뭐 40배 주던 거 20배 줬는데도 비싸 이럴 수가 있는 거라서 뭐 20배 주는 거 40배 주고도 싸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엔비디아가 20배인데 한미반도체 15배? 그냥 엔비디아 살까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 또 예. 듣고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곽동시 회장님이 또 다시 또 열을 내실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한테 가이드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 비싸게 샀어 자사주를. 우리도 깜짝 놀랐죠. 이 가격에 산다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네. 놀라운데 그 놀라움을 항상 이렇게 충족을 시켜줬었거든요. 주가가 네, 딱 네. 뒤따라오면서. 근데 최근에는 좀 많이 떨어져서 좀 당황. 근데 여기서 이제부터 더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더 떨어지겠죠. 근데 원래는 자사주는 순자산 가치 이하로 떨어졌을 때 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그래야 이거는 근데 본인이 산 거니까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진짜 자사주의 경우는 순자산 가치 이하로 떨어졌을 때 사주면 주주도 좋고 회사도 좋고 다 좋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4월 달에는 이제 본인 돈 장내 매수를 한다고 이미 계획을 공시를 했으니까 네. 오늘 진행하시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마트가 목표가가 요즘 상향되고 있어요. 신한에서 10만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을 시켰는데 네.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일단 24년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70억 났었던 G마켓
네. G마켓이 1분기부터 이 PPA 상각비가 제거된다고 합니다. 네, 말이 좀 어려운데 예전에 이제 G마켓 굉장히 막 조 단위로 비싸게 인수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인식했던 무형 자산의 상각이 좀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비용 떠는 게 조금 마무리 국면에 왔다. 네. 그리고 또 알리바바하고 그 조인트 벤처 설립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마트는 G마켓 지분을 보유한 아폴로 코리아라는 자회사를 JV에 현물 출자하고 알리바바는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현금 3천억 원을 JV에 현물 출자합니다. 그래서 알리바바와 이마트가 힘을 합해가지고 같이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마트의 이 JV에 대한 유효 지분율이 40%가 됐습니다. 이 G마켓은 이제 거의 80% 이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연결 자회사로 인식을 했지만 네. 이제는 이제 유효 지분율이 떨어지면서 지분법 회사로 3분기부터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덜 떤다. 지분 회사가 되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네, 그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기타로 뭐 쓱닷컴 적자 폭이 좀 축소될 거다. 뭐 SCK 컴퍼니, 스타벅스 증익도 있고 본업에서는 뭐 희망퇴직도 했고 작년에 경쟁 완화로 뭐 홈플러스 사태가 있었잖아요. 경쟁 완화로 인한 비용 절감도 영향이 있어서 25년 별도 영업이익은 한 22% 증가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오래 지속됐었는데 조금 이제는 개선의 조짐이 좀 보인다 이런 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드디어 관세 하루 전 관세 하루 전, 이벤트 하루, 정치 이벤트 하루 이틀 전.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참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네. 네, 실수하지 않는 한 주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오히려 그냥 안 움직이고 가만히 그냥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럴 수도 예, 있고요. 어떻게 대응을 딱딱 다 맞춰서 할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뭐 비중을 조금 예. 축소해도 좋고. 그래서 이제 주식을 처음 살 때 안 흔들릴 주식을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유행 따라가지 말고 본질 따라가자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예,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